훔친다고 잠수함이 될 줄 알았습니까? 백악관과 미 해군 연구소가 대만을 향해 던진 이 차가운 한마디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주국방의 상징이라며 대만이 야심차게 띄운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 하지만 이 잠수함은 첫 항해는커녕 바다에 나가는 순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거대한 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조차 경악한 하이쿤의 치명적 결함. 그 속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한국 기술진이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이것을 몰래 베껴 만든 누더기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전직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유혹해 기술을 통째로 훔쳐가면 4년 만에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둑질한 도면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술 유출을 부인하던 대만 당국도 정작 잠수함의 엔진이 멈추고 선체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자 이제서야 한국을 향해 비밀스러운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30년이 걸린 일을 우리는 도면이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바다에 버리며 고철 덩어리와 씨름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디젤 잠수함의 역사를 새로 쓰는 괴물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독일조차 포기했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하자 이제는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로 달려와 경의를 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만이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지만 결코 복제할 수 없었던 한국 잠수함만의 영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부 스파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대만과 달리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승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진실,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방위산업 핵심부서에서 기술 자문역을 맡았던 엔지니어 리웨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고 처절한 실패와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압도적인 위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만 정부가 10여 년간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준비한 자국산 잠수함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해 비틀거렸고, 저는 그 파멸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만 해도 대만 수뇌부와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한국은 원래 우리보다 조선업이 늦게 시작된 나라가 아니냐며, 설계도 몇 장과 은퇴한 한국 기술자 몇 명만 있으면 우리도 금방 3,000톤급 잠수함을 찍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기술을 훔쳐와 급조한 하이쿤은 첫 수중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기관실 내부에서는 수압을 견디지 못한 배관들이 터져나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모든 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만의 건조 현장을 방문해 데이터 시트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며 장비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현하려 했던 출력값과 자망, 지속 능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리튬 배터리 체계를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며, 이건 수치 입력이 잘못된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세계 시장에서 디젤 잠수함의 왕좌를 지키던 독일과 프랑스도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기록한 20일 이상의 연속 자막 능력 수치를 보고는 기술적 사기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잠수함이라는 극도로 정밀한 영역에서는 아직 자기들의 하청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기술진이 직접 하이쿤의 선체, 균형을 잡기 위해 한국의 데이터를 재분석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했던 잠수함의 복원성 수치와 수중소음 데시벨 기록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실전 데이터였으며, 이는 독일의 최신형 모델보다도
15% 이상 앞선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수출 가치가 척당 6천억 원을 넘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자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면서도 작전 반경은 2배로 늘린 한국의 기술력 앞에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이 그토록 고액 연봉을 제안하며 훔치려 했던 한국의 설계 도면과 대우조선해양 출신 인력들의 노하우는 사실 한국이 가진 진짜 실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대만 그리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 한국만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분석하며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한국의 숨겨진 기술은 지금 전 세계 해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대만이 고철 덩어리 하이쿤을 붙잡고 울먹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아니 그 너머의 영역을 지배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한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들이 비밀리에 정부와 협력하여 구축해온 이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대만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시도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대만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한국 잠수함의 진짜 심장과 터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무릎 꿇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에 와서 고개를 숙였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막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 한국의 진짜 저력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만 수뇌부가 한국의 기술을 만만하게 보고 설계도를 가로채려 했을 때 그들이 가장 간과한 것은 잠수함 건조가 단순한 조립이 아닌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극한의 공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만 국방부 산하연구소와 현지 대기업 기술진은 한국의 설계 도면을 손에 넣은 직후 곧바로 자체 제작에 착수하며 이제 우리도 아시아 최고의 잠수함 강국이 될 것이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체를 용접하고 핵심 배관을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서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서 수십 년간 숙련된 기술자들이 감각적으로 잡아내던 정밀한 오차 범위를 대만의 일반 용접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고장력강의 열처리 과정에서 대만 기술진은 원인 모를 균열이 계속 발생하자 이를 한국 기술자들의 의도적인 설계 방해라고 의심하며 거칠게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대만이 한국의 기술을 얕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잠수함 건조 역사가 30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정보력과 자본력이라면 그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만 내부의 한 국방 전문가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적당히 가져와 몸집만 키운 수준이라며 우리가 한국의 도면을 입수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기술 정점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대만의 기술 흡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고 결국 설계도에 적힌 수치들이 왜 그렇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공학적 이해 없이 무작정 쇳덩이를 자르고 붙이는 무모한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수압 견디기 능력에서 대만의 기술력 부재는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도면에는 선체 내부의 배관들이 미세하게 굴곡진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대만 엔지니어들은 이를 공간 낭비라고 치부하며 직관적인 직선 형태로 수정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수중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한 핵심 배관들이 가동 초기부터 뒤틀리고 파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실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을 보며 대만 기술진은 경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왜 수십 년간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 다듬어졌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 실패를 숨기기 위해 언론 통제를 시도하며 하이쿤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자에 의해 유출된 처참한 현장 사진과 데이터들은 대만 국민과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은 쉬웠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을 구현할 한국인의 손끝, 감각까지 훔칠 수는 없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대만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한국이 넘겨준 데이터에 교묘한 오류를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대만의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 잠수함 기술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상선이나 대형 선박에 특화되어 있을 뿐 잠수함 같은 특수 선박에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유력 방산 매체는 한국이 대만에 제공했다는 설계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산 수출 경쟁력은 오로지 낮은 단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를 위협할 만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을 리 없다는 뿌리 깊은 무시와 차별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만이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고 있을 때 정작 한국 내부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훔쳐간 설계도는 사실 한국이 이미 10년 전에 폐기했거나 수출용으로 성능을 제한해둔 하위 등급의 모델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조선소들은 이미 3,000톤급을 넘어 핵잠수함에 근접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진 차세대 모델을 거의 완성 단계에 올려두고 있었고 그 기술력의 실체는 아직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꼬리만 잡고서 그것이 몸통인 줄 착각하고 흔들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국산화율이 80%를 넘어서며 연간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서서히 드러나자 무시하던 강대국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드러날 한국의 진짜 저력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만이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고철 덩어리를 부여잡고 있을 때 한국이 조용히 준비한 이 비장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 해군의 상식을 깨부수게 될지 3단계에서 그 놀라운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대만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전략적 도구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이 이어집니다. 대만이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한국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은 돌연 한국의 거대 조선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비밀리에 진행해온 차세대 잠수함의 성능 검증 수치가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국방, 싱크탱크의 데이터망에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한 유럽의 전통적인 해군 강국들은 일제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새로 배치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자망 지속 시간이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300% 이상 초과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자 독일의 대형 방산 기업 기술진은 시스템 오류라며 분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신생 잠수함 국가가 공기부료 추진 체계와 리튬, 이온 전지를 결합해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은밀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데이터를 보고 물리법칙을 무시한 수치다, 한국 조선소의 측정 장비가 고장난 것이 분명하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유력 군사 매체는 한국이 발표한 리튬 배터리 체계의 에너지 밀도 수치를 두고 한국이 상용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을 잠수함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수십 년간 잠수함 종주국을 자처해온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히 덩치 큰 배를 잘 만드는 수준으로 치부하며 잠수함 내부의 정밀한 에너지 관리 기술은 결코 단기간에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무시와 냉소 속에서도 묵묵히 데이터를 쌓아갔고 마침내 실시된 국제 공동 해상 훈련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상의 적 함대를 추적하는 훈련에서 한국의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탐지망조차 완벽하게 무력화하며 적진의 심장부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미 해군 지휘관들은 탐지 기상에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국 잠수함이 부상하며 어뢰 발사 지점을 선점하자 장비 고장을 의심하며 훈련 중단까지 요청했습니다. 재확인을 위해 가동된 정밀 수중소나 시스템에도 한국 잠수함의 소음은 바다의 배경 소음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이는 현대공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미국 기술진은 3차례나 장비를 리셋하며 데이터를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소리조차 집어삼키는 심해의 유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잠수함의 가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한 척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중형 자동차 4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국산화율이 80%를 돌파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존 대비 25% 이상 급증했다는 보고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빌려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정의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의 위상에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과 중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괴물 같은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었던 거냐라며 뒤늦게 정보 수집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수치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자망시간과 저소음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이 모든 성과를 단숨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압도적인 기술 혁신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낡은 도면을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전투체계와 심해에서의 무인 잠수정 운용 기술을 결합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일부러 구식 데이터와 가짜 결함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는 정황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도 별거 아니네라고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을 독점하려는 한국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대만이 겪고 있는 결함 중 일부는 한국이 이미 수십 년 전 해결한 기초적인 문제들이었음에도 한국은 그 해결책을 철저히 기밀로 붙이며 대만의 자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방산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내놓은 수치들이 오류가 아닌 미래의 기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만을 얕보던 미국도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도 이제는 한국 조선소의 도크 앞에서 기술 제휴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성능과 지표들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잠수함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숨겨둔 그리고 미국 해군조차 그 실체를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던 최종 단계의 무기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쥐기 위해 준비한 이 비밀병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무기가 공개되는 순간 대만과 중국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 지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어지는 4단계에서는 드디어 베일을 벗는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와 그 압도적인 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인지 그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진짜 저력, 그 깊은 심해 속에 숨겨져 있던 비장의 무기가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낡은 설계도를 복제하느라 수조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의 정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혁명적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완벽하게 통합된 인공지능, 자율 전투 체계와 심해, 무인 잠수정 복합 운용 시스템입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존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미국의 대형 방산 기업들은 실소했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통신이 극도로 제한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무인 기기들을 지휘할 수 있느냐며 이건 한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만든 공상과학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와 통신 기술에서 세계 1위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잠수함이라는 폐쇄된 극한 환경에 접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유럽의 해군 전문가들 역시 한국이 상용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해 깊은 수심에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현대해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모선이 되어 수십 대의 초소형 무인 잠수정을 사출하자 이들은 마치 거대한 물고기 떼처럼 움직이며 가상의 적함을 입체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가장 놀랐던 점은 그 정밀도였습니다. 수중 통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중 음향 네트워크 기술은 오차 범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이는 기존 서방 국가들이 보유한 기술보다 무려 5세대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참했던 미 해군의 고위 전략가는 모니터에 찍히는 데이터 수치를 보고 이건 데이터 오류다. 어떻게 수중에서 이런 반응 속도가 나오느냐라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된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인 잠수정들이 적의 소나를 기만하며 동시에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0초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최소 30분이 걸릴 작업을 한국의 AI 시스템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경제 지표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대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잠수함 산업의 향후 10년 가치를 기존의 5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재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수출형 모델에 이 AI 시스템이 옵션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은 대만과의 계약을 검토하던 것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 조선소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척당 수천억 원의 수리비를 추가로 쓰며 고철과 씨름할 때 한국은 단 한 번의 시연으로 수십조 원의 미래 시장을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아무도 모르게 완성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조선소들의 건조 능력만 홍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초정밀 센서와 AI 알고리즘 내재화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배 만드는 속도에 감탄할 때 한국은 그 배 안에 들어갈 뇌를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조차 이 기술의 실체를 확인한 뒤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기술 하청 국가 정도로 취급하며 대만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좀 나눠주라고 압박하던 미국 정부가 이제는 제발 이 AI 통합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유해달라며 공동 연구 제안서를 들고 한국 국방부를 찾고 있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경의를 표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10년 뒤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중 자율 전투 기술을 한국이 이미 실전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대만이 훔쳐간 설계도에는 이 AI 시스템과 연동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대만이 아무리 한국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복제한다 해도 그 안을 채울 핵심 지능이 없으면 하이쿠는 영원히 눈먼 장님처럼 바닷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과거를 훔치려다 자신들의 미래를 망쳤고 한국은 그들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미 인류가 가보지 못한 심해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제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해양 안보의 기준을 설정하고 강대국들조차 한국의 허락 없이는 수중 작전을 펼치기 힘든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AI 무인 체계는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퍼즐의 네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5단계에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하했던 주변국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참교육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패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통쾌한 반전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줄 진짜 위력, 그 정점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한국이 완성한 인공지능 자율 전투 체계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동안 한국 방산을 저가 공세나 조립 수준이라 비하던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유례없는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자국 해군의 전략 기획실을 긴급 가동하며 한국이 내놓은 수치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최첨단 잠수함조차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보여준 수중 소음 90데시벨 이하 유지와 리튬, 배터리 기반 20일 이상 연속 사망이라는 기록을 도저히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유력 경제지는 우리가 한국 조선업을 얕보고 있는 사이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이미 심해의 아이폰을 만들어냈다라며 부식 납축 전지에 매달리던 유럽 방산 업체들의 안일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 수출 가격이 기존 대비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 조선소로 달려와 제발 우리에게도 그 AI 시스템이 탑재된 잠수함을 팔아달라며 백지 수표를 내미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기술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나라로 한국의 국격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은 한국을 무시하던 주변 적성국들과 대만 내부의 이적,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발전했다는 소식에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종이 호랑이라며 서해 인근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한국 해군은 단 한 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출격시켜 중국의 항모 전단 전체를 가상 격침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소나망은 한국 잠수함이 바로 옆을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한국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개방하고 부상하자 중국 함대는 공포에 질려 회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미 해군 정보국을 통해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전파되었고 한국 잠수함은 동방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대만 내부에서 한국의 기술을 훔쳐 중국에 넘기려 했던 스파이 조직과 부패한 무기상들은 한국이 미리 심어둔 디지털 부비 트랩에 걸려줄 줄이 검거되었습니다. 한국의 보안당국은 대만이 설계도를 훔쳐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유출된 도면 내부의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하는 논리 폭탄과 추적 코드를 숨겨두었습니다. 대만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하자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관제센터로 전송됨과 동시에 하이쿤의 핵심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한국 정부에 스스로 상납한 꼴이 되었고 대만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얕봤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하다며 대만의 몰락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은 이미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뿌리 위에 인공지능과 소재공학이라는 꽃을 피웠다. 이제 누구도 한국의 해양 패권을 무시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국가 실업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내렸다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자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한 나라였느냐는 자부심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술력 확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각국 대표단들은 한국 조선소의 도크에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로봇이 소수점 마이크로 단위까지 정밀하게 용접하는 모습과 빅데이터를 통해 부품의 수명을 미리 예측하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럽 기술진은 우리는 100년에 걸쳐 쌓은 장인 정신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단 30년 만에 그 장인 정신을 데이터화하여 초월해버렸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주변국들을 참교육하고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이 화려한 무대의 뒤편에는 아직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궁극의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만이 고철 잠수함을 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미국이 한국의 AI 기술을 탐낼 때 한국은 이미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심해의 지배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 잠수함 체계에 경악하며 참교육을 당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요 조선소의 깊숙한 곳에서는 이 모든 성과를 단순한 연습 게임으로 만들어버릴 거대한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의 정점이자 전 세계 해군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무제한 작전 모듈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완성이었습니다. 대만이 고작 몇 년 된 한국의 중고 기술을 훔치려다 자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엔진 소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추진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 이 기술에 대한 첩보가 국제방산 시장에 흘러나갔을 때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중국의 해군연구소는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도 아니면서 어떻게 무제한 작전 능력을 갖춘다는 말이냐? 이건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이다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는 한국의 리튬 배터리 기술은 폭발 위험이 커서 수중에서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일면에 배치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디젤 잠수함의 종주국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비아냥을 비웃듯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식을 깨부수는 실측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의 고밀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자가 충전 효율을 40% 이상 끌어올린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접목해 만든 초정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온도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제어하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잠수함은 핵잠수함처럼 연료 교체 없이도 수개월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준 핵잠수함급 성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가 공식 확인되자마자 전 세계 경제 지표는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산업이 창출하는 연간 가치가 대한민국 전체 GDP의 2%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보안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거대한 생태계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 한 척의 수출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3,000톤급 컨테이너선 100척을 파는 것보다 크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자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의 조선 강국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 해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만을 도와달라며 한국을 은근히 압박하던 미국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이 무소음 추진 시스템의 실현상을 보고는 즉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공동 개발을 요청해왔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자국의 핵잠수함조차 소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바다의 배경 소음과 완벽히 동화되어 탐지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내부에서는 처참한 자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훔치려 했던 것은 한국의 과거였고 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였다는 대만 기술진의 고백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만이 고철 덩어리 하이쿤의 배관을 용접하며 씨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까지 침투해 작전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 심해의 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복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던 자들이
국가들에게 한국이 선사할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잠수함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 전 세계 해양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완성한 무소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인공지능 자율 전투 체계가 하나로 결합하자 전 세계 해양 안보의 판도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독일의 아류라며 비하하던 유럽 강국들과 한국을 얕보던 주변국들은 이제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실존적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에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보여준 믿기 힘든 실전 능력이었습니다. 훈련 초기 서방의 해군 강국들은 한국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자국의 소나 탐지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 해상자위대는 최신형 대장, 초계기와 구축함을 대거 동원해 한국 잠수함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작 48시간이 지나도록 한국 잠수함은 단 한 번도 탐지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정만이 감도는 바다 위에서 일본의 최신형 구축함들의 시스템의 가상, 격침을 알리는 경고등이 일제히 점등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일본 함대의 바로 아래까지 침투해 어뢰 발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함대 지휘관은 장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어떻게 3,000톤이 넘는 거대 잠수함이 배경, 소음보다 낮은 소리를 내며 이동할 수 있느냐며 훈련 중단과 장비 재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 측에서 보내온 데이터 재확인 결과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단순히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조류의 흐름과 소음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신의 소음을 바다의 소음으로 위장하는 인공지능, 음향 마스킹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해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술이자 전 세계 어떤 탐지 장비로도 잡아낼 수 없는 무적의 은신처를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과가 공식 지표로 확인되자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수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 가치는 기존 대비 300% 이상 폭등했고 한국의 방산 수출 잠재력은 연간 4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대기업들이 보유한 잠수함 건조 도크의 예약이 향후 15년치나 꽉 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 조선소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을 얕보던 대가는 자국 방위 산업의 몰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한국의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던 대만과 그 배후에서 조종하던 세력들에 대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기술자들을 빼돌려 하이쿤을 만들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이쿤에 적용된 낡은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 잠수함 시스템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대만이 자랑하며 공개했던 하이쿤의 소음, 패턴과 진동 수치는 한국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완벽하게 분석되어 저장되어 있었고 한국 해군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대만 잠수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만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며 한국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려 했으나 정작 그 거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대만. 국방 관계자의 자조적인 논평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자는 결코 기술을 창조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준엄한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잠수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 모든 승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영원한 초강대국으로 안착시킬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의 바다를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아래에 두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잠수함 잔혹사의 마지막 장이자 전 세계 해양 안보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대만이 한국의 낡은 도면을 붙잡고 고철 덩어리와 씨름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을 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궁극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잠수함 몇 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된 한국산 잠수함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초연결 수중 드론 모함 체계의 구축이었습니다. 처음 이 구상이 국방부 공식 발표를 통해 세상에 나왔을 때 주변 강대국들과 서방의 언론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잠수함들이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의 관제 센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 세계 해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심해의 데이터 서버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기술 하청 국가로 얕보며 비웃던 유럽의 방산. 대기업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한국은 배를 판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한국만이 통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곧바로 압도적인 경제 지표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관련 방산 수출액은 단일 사업으로만 100조 원의 가치를 돌파했으면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품목 수출 기록을 갈아치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유지 보수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수익만으로도 중견기업 수백 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근거로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설정하는 기술 종주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한국을 비하하며 기술을 도둑질하려 했던 대만과 그 배후 세력들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대만은 뒤늦게 한국의 하이픈의 수리를 간곡히 요청하며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존중과 신의가 없는 나라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차가운 답변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대만은 자신들이 만든 고철 잠수함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대만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얕봤던 무능한 정치인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벌어지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파트너십을 맺었던 국가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 주권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 잠수함이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조차 이제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중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국을 단순한 우방을 넘어선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해 거수 격려를 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류의 해양 안보를 한 단계 진화시켰다고 발언한 것은 한국 방산 역사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대만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도면이었지만 그들이 결코 훔칠 수 없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30년을 버텨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숭고한 영혼과 데이터였습니다. 겉모습만 베낀 짝퉁은 결코 수만 톤의 수압을 견디는 명품의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선도자입니다. 대만이 고철과 씨름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의 바다를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기술적 자존심이 거둔 위대한 승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입만 바라보고 적성국들이 한국의 잠수함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이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심해의 끝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겨놓을 것입니다.